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리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책방에서 책 공부를 하듯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제가 책방을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책 토론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겸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은 제가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책이 분리수거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책이 분리수거통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좀 그래요. 이상하죠? 책에 영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책을 버린다는 거 자체가 좀 마음이 좀 그런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저는 일본 소설에는 관심 있는 쪽이 아니어서 별로 이렇게 그때 붐이었을 때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해 주기도 했지만 너무 책이 이게 길고 그 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는 건 전 SF 외에는 잘 안 읽기 때문에 별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별로 읽고 싶진 않았었어요. 근데 한때 엄청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래서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대한 뭐 영화도 먼저 살짝 봤고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요. 여름밤 더운 날 한번 읽어보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 도서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에 대해서 어떤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여기서 끊었어야 됐는데 히가시오 게이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책을 쉽게 쓰기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쉽게 쓰고 모든 사람들이 책을 잘 읽고 책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생각보다 읽기 되게 쉽고 되게 스릴 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잡아먹는지 모르고 에어컨 밑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은 타임슬립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잡화점은 몇 해 전에 문을 닫은 잡화점이지만 여기에 이제 편지를 넣어서 고민 상담을 하면 답장이 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던 어떤 문방구 사장님 같은 어떤 친근한 사장님 같은 캐릭터가 있으셨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0년이 흐르고 나서의 또 편지도 타임슬립으로 받아보셨기도 했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타임이 복잡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특유의 어떤 액자식 구성이랄까?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 사건 갔다 이 사건 갔다 하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게 이어지진 않고 마지막 장중에 가면 이 앞에서 있는 모든 에피소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하게 만드는 아하 모먼트가 분명히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공통점은 한광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이 있어요. 그 중심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그 중심에 서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씩 소개가 돼요. 에피소드들이 먼저 소개가 된 다음에 그다음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는 이야기고요. 저는 글을 쓰고 싶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주인공들이 여기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어갔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36페이지 정도에 나오거든요. 6페이지 정도에 좀 읽어드릴게요. 우유 상자는 뚜껑이 꽉 닫혀 있었다. 고혜이의 말대로 분명 뻑뻑했다. 그래도 낑낑거리며 열었다. 아시아는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뒷문을 열고 안을 향해 보았다. 야, 고혜이, 편지 어디다 넣었어? 고혜이가 장갑을 끼면서 나왔다. 어디냐니? 거기 우유 상자에 넣었지. 없는데? 어? 그럴리가? 넣는다면서 밑으로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야스야는 손정등 불빛을 비추며 나무 상자 아래 땅바닥을 살펴보았다.
그럴 리 없어. 내가 틀림없이 넣었다니까. 아, 그럼 어디로 사라졌어? 글쎄? 고해가 고개를 갸웃거렸을 때 우당탕 한 발소리가 나더니 쇼타가 뛰어나왔다. 왜? 왜 그래? 야스야가 물었다. 가게 쪽에서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우편함 밑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 쇼타가 새파래진 얼굴로 내민 것은 한 통의 편지였다. 야스야는 숨을 헉 삼켰다. 손전등을 끄고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 옆으로 돌아 나갔다. 그늘 밑에 숨어 살짝 가게 앞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인적은 없었다. 누군가 지나간 기차조차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달토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죠. 달토끼님의 사연이 시작되고 이제 그 사연을 아주 그냥 건방지게 그냥 상담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인물을 좀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엄청 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그 두 번째 사연이 있어요. 생선가게 뮤지션이라는 사연인데, 이분이 좀 슬픈 내용이긴 했어요. 어떤 뮤지션의 삶이 그냥 우리가 사는 삶에서 돈을 못 벌고 계속 무명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버텨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그러게 꿈을 쫓는 게 과연 삶을 살면서 나쁜 일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직업,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직업,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졌고, 왜 수많은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건 1%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인기쟁이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대중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을 꼭 그렇게 벌 수 있을까? 돈을 꼭 그렇게 버는 게 중요하지만, 꿈과 현실, 뭐 이 사이에서 계속 아둥바둥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잠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인생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충분히 줄 수 있고, 사람이 다양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회가 굉장히 뭐, 직업을 가진 어떤 뚜렷한 직업과 전문성만 가진 사람들만 산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해결되진 않겠죠. 근데 생각은 해보면 이제 폭넓게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은 이제 다카유키 사건인데요. 다카유키 사건은 사건이 아니고 상담소 아저씨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아들의 감정으로 써놓은 거예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생기가 보였다. 어머니를 먼저 보낸 직후와는 명백히 달랐다. 누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이 보람이 된 고민 상담은 당초에는 놀이 같은 요소가 강했지만 이윽고 진지한 고민들이 속속 들어왔다. 그러자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상담 상자에 선뜻 편지를 넣기가 어렵겠다면서 아버지는 셔터문에 우편함과 뒤쪽 출입문에 우유상자를 이용한 지금의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래도 재밌는 고민거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벽보로 내붙이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찻상에서 정잣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편지지를 펼쳐 놓았지만 선뜻 펜을 드는 기척은 없었다. 아랫입술을 툭 내밀고 미간에 주름을 짓고 있었다. 아유, 우리 아버지 고민이 많으시네. 다카유키가 웃으면서 물었다. 무슨 복잡한 내용이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고민 상담소를 좀 우습게 보기도 하고, 좀
아, 우리 아빠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빠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를 보는 자식의 입장은 그냥 뭔가 관대하지만 비난이 많이 섞인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뭐예요, 아버지 나이가 들었는데 약간 이런 심정?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 그게 어떤 공통된 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쭉 넘어서 아주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진짜. 너무 스피드하게 지나가서 정말 재밌어요. 여름밤에 진짜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딱 좋은 책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때부터는 스포일이기 때문에 제가 스포일러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진짜 안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책을 좀 읽고 나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스케라는 사람은 폴 론이라고 해서 야반도주한 집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야반도주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너무 아버지 비겁하다는 느낌이 들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스케가 가졌던 그런 것을 어떤 사연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이제 지나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스케가 이제 30주년 맞이해서 잡화점에 편지를 넣으러 가요. 갔는데 거기 이제 비틀즈에 관련된 어떤 바를 보게 되고 그 바에 들어가서 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쯤인데요. 어 예전에 이 사람은 이 레디비라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짜증나고 슬프고 그 다음에 아 이건 더 이상 화합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봤을 때.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오는 영상 속의 비틀즈는 고스케의 기억과는 조금 달랐다. 옛날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연주도 서로 어우러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라보니 그때와는 전혀 달랐다. 네 명의 멤버는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설령 해체를 앞두고 있더라도 넷이서 연주할 때만은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영화관에서 봤을 때 지독한 연주라고 느꼈던 것은 고스케의 마음 상태가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고스케는 잔을 들어 위스키를 꿀꺽 마셨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금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다. 슬픈 사연이고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점점 갈수록 되게 진한 어떤 여운, 감동, 뭐 이소부와 같은 감동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굳이 내가 이런 이벤트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내 삶에서의 감사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굴레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 지금 나의 이런 책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보이는 대로 영화가 보이고, 책이 읽히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여운이 많이 남았었어요. 이분 에피소드를 볼 때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한테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 응원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화살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길 잃은 강아지님이에요. 길 잃은 강아지님은 어, 현실과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에서 도덕성을 판 일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계속 해야 될까? 하지만 그건 쉽게 자기가 생각한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도움 주기 위해서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분은 스포일을 당하죠. 미래 스포일을 당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분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르는 강아지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게 모든 어떤 부끄러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도 될 일과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분의 일은 정말 가난으로 인해서 미뤄진 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사람을 극단적인 성격으로 몰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읽었던 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추천 도서로 추천 소설로 우리 같이 읽어볼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서 지난 감동과 여운을 느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타임슬립이기 때문에 원래 할아버지와 여기서 사연을 보낸 친구들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융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얀 그냥 편지 봉투를 그냥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백지를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담 편지에 답장을 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난문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마지막에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거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용기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껏해야 책이지 않아? 하지만 책 읽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책이 나한테 주는 감동이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삶을 살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처럼 이제 한 번씩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책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 편하실 것 같고 읽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의 에피소드들이 나중에 연결되는 어떤 약간 카타르시스의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책이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조금 책 내용과 조금 약간 좀 가볍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영화화도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먼저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 훨씬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영화화된 책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은 저한테 여름밤에 훈훈한 감동을 준 그러니까 여름의 더위의 짜증을 물리쳐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읽어보시고 중고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구입하시거나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껍지만 되게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